다음 아이템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번 아이템은 용서를 구합니다. 이 민주당 사죄의 108배입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 36명이 조계사를 찾아서 108배를 올리고 참회의 뜻을 담긴 발언문을 낭독했는데요. 어제 현장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의 의원님의 이 부적절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민주당과 불교계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진 데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108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불교계와 의원님들 간에 많은 소통과 그리고 화합이 이루어져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윤호중 원내대표가 저희 소속 의원님의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정청래 의원이 해인사의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료로 지칭을 하면서 네. 공이 김선달에 비유해서 불고개에 반발을 샀는데요. 관련 영상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이런 거는 문화재청이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입법기구의 의원까지 불교를 폄하하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심각한 의심을 했습니다. 네, 이후에 조계정의 거듭된 요구에도 정청래 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았고요. 결국 당대표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리 사과 이후 지난해 11월 25일에 정청래 의원이 조계사를 찾았지만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이미 늦었단 거죠. 여기에 이번 주 금요일에 조계정이 전국 승려대회까지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결국 불심 달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어제 이 자리에는 이 종로 지역구 의원이었던 정세균 전 총리도 나섰고요. 네. 또 이 논란의 중심에 선 정청래 의원도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어제 이 노력에도 불교계 반응은 좀 냉랭합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성공 스님은 이 정 의원께 감사드린다. 사과하지 않고 버텨주셔서 감사한다. 불교계를 뭉치게 해주셔서 고맙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이 지방 일정을 갈 때마다 이 사찰 일정을 빠뜨리지 않으면서 이 불교계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좀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말에 1박 2일로 강원 지역 다녀왔잖아요. 네. 여기서도 예정에 없던 낙산사를 방문하기도 했고요. 또 부인 김혜경 씨도 지방 일정에서 이 사찰 방문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 불심, 그 틈을 야당 후보들이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윤석열 두 후보가 불교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거든요.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듣고 오시죠. 민족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불교계의 역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교계에 대한 여당 의원의 망언까지 있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안 후보는 여당 의원의 망언이라면서 직접적으로 겨냥했고요. 윤 후보는 콕 집어서 불교계의 문화유산 보존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에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청년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청년 선대위에서 활동하는 구본기 씨의 SNS 글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은 국회의원과 텔레그램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좋아요도 눌러주지 않는다. 네. 또 보통 사람들은 사회 문제를 보고 정책을 떠올릴 수도 없고
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구분하는 것도 어렵다. 솔직히 우리 수준이 높다. 대중과 호흡하고 싶으면 우리 안에 우리를 죽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선거 캠페인을 구사하자라는 취지였지만 네. 일부 표현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이 후보 지지자들의 수준은 높고 일반 유권자들은 보통 사람들이다.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구분조차 어렵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비하 발언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 거고요. 일부 네. 네티즌들은 선민의식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에 민주당이 해촉했다는 이 소식을 직접 전해왔습니다. 해당 발언이 보도되자 해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 선대위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개인의 일탈 행위지만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늘이 딱 이 D-50일입니다. 이 다음 대선까지 딱 50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면 제가 뭐 몇 번 방송에서 말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 후보들은 정말 떨어지는 낙엽에도 지금 몸을 사려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청래 의원의 발언도 그렇고요. 이 청년위원회의 이 고모 씨 발언도 그렇고 이 굉장히 이 후보 입장에서는 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때는 굉장히 민감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발언이나 글 이런 게 예상외의 파장을 또 가져와요. 감성적으로 뭔가 건드리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감성적으로 더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아마 국회 상임위에서의 발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 네. 즉각 대처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선 국면에서 발생한 게 아닌데도 이 대선 국면까지 이어졌다는 거에서는 아마 당사자들을 포함해서 민주당에서 대응을 즉각 하지 못했던 거를 지금 약간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종교 문제, 또 세대 간의 문제, 또 성 문제 이런 것들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역풍을 또는 뭐 또 어떤 경우는 긍정적인 동정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선거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앞으로는 아까 앵커 얘기 중에 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 이걸 아마 각자 다 명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상당히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셔서 지금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의 탑 기사를 좀 한번 이 시점에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탑 기사 이 현재 이 여야의 이 현재 상황을 좀 있는 그대로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김현 기자의 기사라고 이 생각이 됩니다. 김건희 여파대 비호감도 1위. 오늘은 이 기사를 탑 기사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